나는 왜 부동산 경매로 인생이 바뀌었을까? 망할 뻔했지만 결국 돈이 따라온 이야기. 1. 시작.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닿았을 때. 저는 35살 직장인 김현수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었죠. 월급은 늘 비슷했고 통장 잔고는 늘 0원 근처였습니다. 그해 봄 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자리를 지켰지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의 구조에 있구나.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았고 대출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죠. 부동산 경매로 5천만 원 만들기.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빚 못 갚은 사람의 집을 사서 돈을 번다는 게 왠지 냉정하게 들렸죠. 그런데 영상 속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2. 첫 공부.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다. 퇴근 후 저는 매일 법원 경매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죠.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 대항력, 배당 요구 종기일, 무슨 암호문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조금씩 익혔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고 카페 글을 읽고 실제 경매 물건을 분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원 장안구의 오래된 빌라. 감정가 1억 4천만 원. 1회 유찰 후 최저 입찰가가 9,8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낡았지만 구조는 괜찮아 보였죠. 저는 엑셀로 시세를 비교하고 수리비까지 계산했습니다. 모든 걸 따져보니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 첫 입찰. 떨리는 종이 한 장. 입찰 당일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건 입찰표와 10% 보증금 통장 하나뿐이었죠. 낯선 공기 속에서 심장이 유난히 크게 뛰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 부부, 그리고 저처럼 긴장된 표정을 한 몇몇 초보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봉투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았죠. 결과 발표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끝없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결과는 낙찰이었습니다. 9,950만 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감정이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4. 명도. 싸움 아닌 협상. 기쁨도 잠시, 현실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 빌라에는 아직 세입자 박정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었죠. 보증금은 2천만 원. 전입일자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권리분석사항으로는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했지만 직접 만나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씨는 새로 구입할 집의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옳은 방식일까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명도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을 건넨 날 박정자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경매는 집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5. 수리와 전세. 작은 공간이 자산이 되다. 빈집이 되자 내부는 생각보다 엉망이었습니다. 곰팡이, 오래된 장판, 낡은 수도꼭지까지. 처음엔 막막했지만 직접 부동산 공구를 들고 수리했습니다. 주말마다 페인트를 칠하고 장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비용은 총 250만 원이 들었죠. 시간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뒤 부동산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 제 총 투자금은 세금 포함 약 1억 500만 원이었죠. 즉 전세금으로 대출을 거의 갚고 나니 손에 5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돈의 크기보다도 내가 시스템을 이해해서 돈을 움직였다는 감각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죠. 6. 이후 삶이 달라진 순간. 그 첫 낙찰 이후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길에 보던 낡은 주택들이 다르게 보였고 길거리의 매물 정보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매 물건은 인천의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제는 권리 분석도 익숙했고 명도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물건에서 얻은 수익은 1,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삶이 불안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신감의 복원이었죠. 하나의 물건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공부 중입니다. 경매는 끝이 없는 세계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길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매를 통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누군가의 실패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지 한 번의 결심이었죠.